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방TV 특강 지식인 아나운서 이유주입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장병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중요한 접종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백신 정보들로 인해서 접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8명이고 3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5명이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19명이고 4월 8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674명. 백신 접종만이 이 길고 힘든 거리두기를 완화시키고 지속되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국군의무사령부 감염병 대응과장 심우호 중령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군의무사령부 감염병 대응과장 심우호 중령입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군 장병들의 대대적인 예방접종이 시행됐는데요. 이에 대한 진행과 또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원래 군장병들의 접종 시작은 5월 초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필수 인력 조기 접종 계획에 따라서 4월 28일부터 접종을 시작했고 다수 인원을 접종함에도 국군의무사령부와 각군이 협조하면서 11만 4천 명가량의 인원들을 조기에 접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접종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번 접종 대상이 30세 이상의 군장병들입니다. 이 인원들은 주로는 민간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민간으로부터 군내로 바이러스를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은 간부나 군무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인원들에게 먼저 접종을 시행했다는 것이 군으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의 코로나 감염 확산과 백신 접종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이 이제 국내 어떤 다른 조직에 비해서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의 특성상 다수 인원들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밀집돼서 생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감염자만 유입이 돼도 그 인원 주변에 다른 감염자들이 수일 만에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군이 집단 면역을 획득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0세 이상 접종에서 접종률이 86%를 상회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30세 미만 장병의 접종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보인다면 집단 면역을 획득해서 굉장히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부디 안정적인 집단 면역이 형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반인들이나 이 장병들은 대표적인 백신 종류 몇 가지만 알고 있을 텐데 이 백신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RNA 백신이라는 종류가 있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mRNA 백신에는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된 화이자사에서 만든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이 여기에 속하게 되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다음에 얀센 백신이 모두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속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항원 물질을 만들어내는 요소를 몸 안에 집어넣어서 그거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는 거는 같는데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되고 화이자나 모더나사의 백신과 같은 mRNA 백신은 좀 더 쉽게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콜드체인을 유지해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요즘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접종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백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신종감염병으로 인해서 1년 넘게 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더 넓게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삶의 기본적인 부분마저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획득하고 그래서 빨리 좀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곳보다 이 다수가 모여있는 군에서의 집단 면역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에서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모든 군장병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훈련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기본적인 군이 꼭 해야 되는 역할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서 군이 본연의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80%에 대한 근거는 뭘까요? 만약에 백신의 효과를 막 약 90%가량이라고 상정을 한다면 80% 접종을 했을 때 산술적으로 72%의 가량에서 이제 면역력을 획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단 면역을 통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정적인 그런 집단의 면역력이 70% 이상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군이 80% 이상 접종을 한다면 집단 면역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수준으로 획득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군은 80%뿐만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인원들이 더 높은 접종률로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항체가 형성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면역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또 면역 유지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요? 저희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된 지 4주 지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100명에게 시행을 했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에서는 충분한 수준의 항체가 확보가 되는 게 확인이 됐고 한 명의 경우에도 항체가 아예 안 나온 것은 아니고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1차 접종 이후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면은 100명 모두에서 충분한 항체를 획득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화이자 접종한 인원들에서도 접종이 완료되고 4주 이후에 100명에게 항체 검사를 했을 때는 100명 모두에서 굉장히 충분한 수준의 항체가 획득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2에서 4주 정도 후에부터는 면역이 획득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민간도 그렇고 군에서도 사례가 있었는데 백신을 접종을 했다고 100% 감염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이후에도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꼭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백신 접종 완료 이후에 과연 그럼 이 효과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차 접종에 대한 논의가 이미 활발하게 되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접종 이후에 아마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그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이후에 면역의 유지 기간이라던가 시작 시점이라던가 아주 명확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접종과 무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꼭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예방 접종을 완료하신 뒤에도 또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이니까 I also want to point out that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의 공동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미군들에게 55만 모든 병력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군에 대한 백신 공급 발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의 발표는 한미동맹의 특별한 역사를 보건 분야로까지 확장한 뜻깊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하기 전에 이 준비물이 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 신분증, 또 문진표, 휴대전화, 반소매 티셔츠를 착용해야 하고 또 2차 접종일 경우에는 1차 예방접종 내역을 꼭 가져오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준비물은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특별히 주의해야 할
또 사항이 있을까요? 백신 접종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인원들에게는 두통이라던가 발열이라던가 근육통과 같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접종 전에 이러한 계통의 약물을 준비해왔다가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예진하는 의사에게 본인이 이전에 있었던 알레르기를 꼭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 접종하는 날의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장병들이 접종 전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접종을 위한 준비 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한 번만 해도 되는 걸까요? 먼저 30세 이상에서 접종이 진행됐던 백신의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고, 그다음에 30세 미만에서는 현재 화이자나 모더나사의 백신들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백신 모두 2회 접종이 원칙입니다. 2회 접종 간의 간격에는 3주, 4주, 12주 차이는 있겠지만 2회 접종이 원칙이고,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백신을 만든 회사에서 연구를 했을 때 2회 접종을 해야 충분한 수준의 면역이 획득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꼭 2회 접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까지 나타난 이상 증상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열이나 근육통, 두통 같은 경한 증상이 대부분이고, 이런 증상들의 경우에도 보통은 1, 2일 만에 보통 해소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런 증상을 느끼고 불안하다면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예방접종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66-5947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아나필락시스의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보통 백신 접종 15분에서 30분 안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이후에 접종센터에서는 15분에서 30분 동안 바로 접종한 사람을 부대로 복귀시키지 않고 그쪽에 앉혀서 의료진이 있는 상태에서 관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나필락시스가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리고 만약에 생겼더라도 위치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처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에피네프린 주사와 같은 처치를 통해서 거의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혈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언론에서 혈전 관련 부작용을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 주변 분들도 뇌경색이나 협심증을 이전에 앓으셨던 분들이 백신이 위험하다는데 과연 내가 백신을 맞아도 되겠냐는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일반 분들과 생각하는 거랑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협심증이나 뇌경색 병력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19 감염이 됐을 경우에 중증으로 진행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코로나19 백신을 누구보다도 먼저 꼭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분들에 해당이 되지, 혈전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접종을 꺼려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혈전 관련 부작용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관련한 이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곳이 주로는 유럽 쪽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100만 명당 5명에서 10명가량의 혈전 관련 부작용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유럽인들보다 우리나라 아시아인들의 경우에는 혈전 관련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게는 5분의 1에서 10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에서 말하는 위협보다 훨씬 더 적은 위협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혈전 관련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서 모두가 사망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료되는 경우가 더 많고 발생 자체도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을 꺼린다는 거는 사실은 개인의 판단이지만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로,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을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백신 접종이 필요한 이유 궁금합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게 1차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을 했다고 완벽하게 코로나19 감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더라도 이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사실 이 낮아지는 효과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어서 어떤 논문에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혹시라도 감염이 됐을 때 그거로 인해서 더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마스크 벗고 돌아다녔던 이 코로나 이전의 시대가 정말 그리운데요. 예방 접종을 우리 국민 모두가 완료를 하면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어떤 전문가도 확실하게 얼마만큼 백신을 맞고 어떤 상황이 되면 예전과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일찍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이스라엘군과 화상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스라엘군은 군 내의 접종률이 80% 이상을 달성한 상태였는데 이스라엘군은 본인들이 말하기로는 이미 많은 부분이 코로나19 상황 이전으로 거의 정상의 삶으로 돌아왔다고 강조를 하면서 한국군도 빨리 백신 접종을 해서 본인들처럼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조금 더 일찍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나라들에서 실외 마스크 제한을 푼다던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실내 마스크 제한을 푸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접종을 이루어감에 따라서 점차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접종을 받으셨거나 앞으로 접종 예정이신 장병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은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나라에서, 정부에서 군을 우선 접종 대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먼저 백신을 제공하고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것에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군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들 누구보다도 먼저 백신을 접종받고 면역력을 확보해서 국군의 기본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혜택으로서 저희에게 먼저 백신을 접종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병들도 국군이 먼저 우선 접종 대상으로 판단이 되는 거에 의미를 생각하고 접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 국민 중에 한 명으로서 또 작게는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태를 빨리 벗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병을 전파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국군의무사령부 감염병 대응과장 심우호 중령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내고자 준비했던 시간. 장병 여러분, 백신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어지셨나요? 안전한 일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그 지름길은 바로 백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백신 정보 잘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건강한 군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중함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는 책, 안녕 소중한 사람. 책은 우리가 사랑한 사람, 행복한 순간, 고마운 마음이 있었음을 떠올리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별을 되새김질하며 밤을 지새우는 이들에게 보내는 106편의 메시지입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치유하고 공감하는 책, 안녕 소중한 사람.
매일 쓰는 몸과 마음의 힘이 이루어낸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 부지런한 사랑. 이 책은 저자가 글쓰기 교사로 일했던 글방에서 가르치고 배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재능보다는 반복과 꾸준함이 글쓰기를 완성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읽고 쓰는 안목을 높여줄 책, 부지런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렵고 지루하게 느꼈던 철학을 쉽고 재밌게 풀어낸 책, 철학의 숲. 딱딱한 철학 이론이 아닌 짧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청소년이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철학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철학 교육자가 들려주는 쉽고 재미난 책, 철학의 숲입니다.